안녕하세요. 손갑헌입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관리 요령과 비과세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뭘까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뭐죠?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돈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돈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팔고 빵집 주인이 빵을 파는 이유는 뭘까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각자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죠.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라 그랬죠.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노후의 자금 관리,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주가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우리가 경기를 살리기도 하고 또 인플레를 잡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연준이요, 금리를 떨어뜨리려 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리자 하지만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물가와 금리는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또 물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금리를 쉽게 떨어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와 금리는 아주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금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리는 주가와도 대체로 보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요, 대체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요, 금리가 올리면은 대체로 기업이나 가게에 부담이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주가도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와 환율 관계도 한번 알아볼게요. 주가가 높고 이때는 대체로 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요,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 경제가 좋고 되게 안정적이고 외화 수입이 많아지면은요,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와 환율도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돈이라는 것은요, 돈이 되는 곳에 돈이 움직이죠. 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이 올라가겠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은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도 금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테크 노후에 자금 관리할 때
물가와 금리, 주가, 환율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자산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은 돈 교육을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융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 수학은 열심히 가르쳐도 금융교육은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초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물가로 가야지 그냥 바닷속에 갔다가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알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돈은요, 기본적으로 중력과 같아서 돈이 있는 곳에, 무거운 곳에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요, 불규칙한 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노력해서 번 돈이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도박이나 공짜로 얻은 돈은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은요, 돈과 인격 관계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돈이라는 것은요, 돈을 소중히 여기면은요, 돈이 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품이 좋고 좋은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잖아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룰 때, 그때 돈도 잘 쌓이고, 그리고 돈을 잘 사용할 때 존경받으니까 돈과 인격 관계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써서 좋은 사람과 만나고 정보를 얻을 때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잘못 사고 이상한 곳에 사용을 하고 사기에 연루되면은요, 인생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잘 사용할 때 운과 기회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금융교육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어릴 때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금과 저축 포트폴리오를 가르쳐 주고요. 탈무드에 있을 때는요, 어릴 때부터 자산을 현금과 부동산, 사업으로 분산 투자를 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고 또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요, 벤처기업이 엄청 많죠.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바르 미츠바라에서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가족이나 친척들이 돈을 모아줍니다. 축하금을 모아주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크죠? 이때부터 자산을 굴리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나중에 창업 자금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자가 돼서 재산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존경받는 삶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돈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부터 청빈사상,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하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제는요, 열심히 살고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고 가난은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떠다니면서 돈이 어려울 때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도요, 금융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돈 관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와 복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복리 효과는요, 하루달로 빨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자산이고요,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는 것이 복리 효과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 수익률이 별것이 아니라고 보이죠? 근데 1%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30년을 복리 투자를 했을 때요, 4% 수익이라 그러면은 30년 후에 1,000만 원이 3,243만 원이 되는데, 10% 수익이다 그러면은요 1억 7,440만 원이 됩니다. 엄청난 수익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을 투자했으면 10% 수익이 났을 겁니다. 1억 7천 이상이 되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만 했다 그러면은요 3,200만 원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복리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이, 절세가 또 복리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요, 30년을 투자했을 때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하면은 1억 63만 원인데, 과세 상품 15.4%의 세금을 냈을 때는 7,100만 원입니다. 와, 엄청나죠? 3,0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401k 연금이 대체로 연금 상품이 복리 효과잖아요. 연금 상품으로 운영했을 때는요, 미국의 401k 연금이 연평균 8%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이 크게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복리 효과로 투자 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연평균 20%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S&P 500은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냈던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예금으로만 연금 자산이라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금융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고금리와 저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요, 16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요 3만 6천 불 정도 되죠.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하였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과 금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때는요 1년에 20%도 되고 1년에 14%도 되고 10% 이상 금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금리는요 1년에 1%에서 2%입니다. 과거에는 고금리로 은행에 저축만 해도 충분히 노후 자금을 축적하고 자산 관리가 되고 은퇴 생활이 가능했지만은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는 자산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이 하면은 자본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부동산을 사고 골드를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하면은 투자 자산이 변경되는, 변화하는 곳에 해야 자산 가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므로 투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보면은요, 예금을 하면은 안전하겠죠. 채권을 하면은 안전하겠죠. 그렇지만은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1%, 2% 수익률은 노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테이킹하고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잘 해지하고 분산 투자하면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투자도요, 국내에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금융 자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인도 등 떠오르는 시장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확률은요, 10%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투자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냥 그대로의 삶이다. 투자를 할 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투자 비중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길게 보면은 자산은 우상향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리츠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겁니다. 1년, 2년, 2, 3년은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우상향합니다. 코스피도요, 1980년대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3,700, 3,800까지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S&P 500도요, 지난 100년간, 지난 60년간 계속해서 우상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한 살이도 젊을 때는 투자 자산을 늘리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으로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신의 나이만큼은 저축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이나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다 그러면은 60%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40%는 주식과 골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즘은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110에서 나이를 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브리싱 랠리다 그러죠. 부동산 가격 올랐죠. 골드 가격, 은 가격 엄청 올랐죠. 주식 가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이때 안전자산만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모든 자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원칙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는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투자를 왜 실패를 할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을 한다 했을 때 주식은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개인들은요, 너무 빠른 익절, 그리고 너무 늦은 손절을 합니다. 조금 이익이 나면 팔아버리고, 쉽게 말하면은요, 손해가 나면은 원금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실패 원인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듯이 투자에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투자를 가르치고 경험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라, 우량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경험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정한 가치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 주식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PER, PER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PBR, 주단순 장부 가격, ROE, 재무제표,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개별 종목의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량자산에 장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우량자산에 장기 투자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늘어납니다.
투자에 그루한 워런 버핏은요, 우량주, 배당주 장기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을 하루 이틀 보내고 한 달을 보내서 바로 학원을 보내고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적어도 몇 년을 내다보고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길게 보고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되고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데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면 적어도 5년 이상 내다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ETF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하려면요, PER, ROE,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우상향하기 때문에요, 한국의 코스피 200, 그 다음에 S&P 500, 유로스타 50, 이렇게 지수나 시장에 투자를 하면은요,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시니어들은요, 배당주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안정적인 배당주가 많고 한국에도 안정적인 배당주가 많이 있습니다. 연 4에서 5% 이상 배당해주는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량하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주, 금융주, 은행주, 통신주, 뭐 이러한 주식들이 많죠. 미국에도 슈드 같은 데도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우량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5% 이상의 안전한 배당을 받으면서 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 헤지가 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에 그루하는 워런 버핏이 말하는 투자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도 나도 투자하고 시장이 탐욕에 빠졌을 때는 팔고 다른 사람이 공포에 빠졌을 때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회가 옵니다. 항상 단기적으로는 1년에 몇 번, 장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2021년 코로나 때, 얼마 전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죠.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고 아니면 몇 달이 지나면은 시장은 회복을 했습니다. 지수에 투자했다면은요, 분명히 자산 가격이 많이 회복되고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워런 버핏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했냐 하니까 워런 버핏은요, S&P 500을 투자하고 일터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한다고 공부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S&P 500,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고 그냥 일상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길게 보면은 자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기본적으로 코스피는요, 길게 보면 5년, 10년을 내다보면은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요, 아무데나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방망이 휘두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삼진 아웃이 됩니다. 돈이 없어져 버리겠죠, 금방. 가능하면은 잦은 매매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5년 이상 투자를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으면은 10분이라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장기 투자,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감정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S&P 500이나 지수에 투자하고 우량주에 투자하고 감정의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고 싶을 때도 좀 참고 팔고 싶을 때도 팔지 않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길게 투자하면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10에서 30% 정도의 현금 자산을 확보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금 자산이라는 것은요, 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항상 자산 가격이 변동합니다.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부동산 가격, 모든 자산 가격이 변화하거든요. 그때 폭락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잡아라는 겁니다. 페스티나 렌테라는 말이 있죠. 천천히 서두르라. 예,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카톡에도 이 말을 넣었는데요.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가 천천히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거든요. 예, 항상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중위험, 중수익 투자, 저위험, 저수익 투자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예, 미드필더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위험 저수익은 골키퍼나 수비수입니다.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켜주고 딱 버텨주는 거죠. 예금이나 채권, 지방채로 안전자산으로 딱 확보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은 공격을 하고 골을 넣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예, 개별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고 중위험 중수익 투자를 하면은 축구에서 미드필더 같이 리츠나 배당주나 회사채나 골드나 외화 원자재 등으로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창출하고 평소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들이 어떻게 우리가 안정과 성장을 얻는 균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능하면은 비과세 복리 상품으로 투자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ISA고 복리 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 상품이나 IRP를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외 투자는 반드시 병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전 세계 자산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 원화로만 투자할 것만 아니라 외화 자산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요,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한 8% 정도 되는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8%의 건강보험료를 내면은 큰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을 연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매월 꼬박꼬박 현금이 봉급처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산을 어느 정도 인출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연 4에서 5%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연 4, 5% 인출하면 안전한 인출이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연 자산에 7% 이상 인출한다 그러면은 노후에 자산이 고갈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요, 현금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다 하더라도 현금이 없으면은요,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관리비 내고 여러 가지 자산이 현금 부담만 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융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의의 자산 관리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체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은 50% 이상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라 하면은 예금과 채권, 골드, 외화, 부동산 등에는 50% 이상 가지고 하고 50% 이상은 투자를 하되 개별 주식보다는 ETF나 배당주로 투자해 보는 겁니다. S&P 500이나 유로스탁 30 배당주나 슈드, 미국의 배당주 100개를 골라놓은 게 슈드거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한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미국 나스닥 100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나 배당주 리츠로 매월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도 인적 자본의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사람이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밸류를 올리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크게 보면은 연금저축과 그 다음에 IRP가 대체적인 비과세 상품이고 복리 효과가 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을 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같이 합해서 운영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3.3에서 5.5%를 부과하는 거니까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자산관리 계좌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죠. ISA 계좌를 이용하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 그리고 5년에 1억 원까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200만 원 초과될 때는 9.9%로 과세하기 때문에 ISA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저축보험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상품은요, 그 금액이 1억 원이 안 되고 그리고 기간이 10년이 넘으면은 보험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비과세 저축보험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되는 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나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부동산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상품, 그리고 주식과 매매, 채권의 매매 차익, 외화 매매 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자에게 절세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일단은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지만은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가 8%가 부과되니까 실제로는 23% 세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 소득원이 줄어드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23% 부담은 큰 부담이 되는 거니까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안 됩니다. 특히 연금저축, 그 다음에 IRP 등 그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 수령액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좋고 또 분리과세 상품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분류과세라고 했습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인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로 종결됩니다. 나머지는요, 일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기타 근로사업소득은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도요, 10년 이내에 번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에 맞춰서 필요시 비과세를 받으면은요, 여러 가지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 시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1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안 되고요. 공시가격이 12억 초과되면 안 되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여야 되고 주택만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도 비과세 요건으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은 15.4%로 분리과세를 하든지 종합과세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점도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기관 이용 시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요, 자금을 모아서 예금을 하든지 대출을 하든지 이렇게 등의 기타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이든지 저소득층 준조합인 경우에는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고, 예탁금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는요,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고 농어촌 특별세 1.4%를 부과합니다. 대단히 좋은 혜택이죠. 세금을 1.4%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기관 이용 시는요, 여러 이용기관을 합산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농협, 수협, 신협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합산해서 비과세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026년부터는, 내년부터는요, 단계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상호신용기관 비과세 혜택은 서민이나 농어민들의 그 저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부자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비과세 상품에 2천만 원까지 출자를 하고 3천만 원까지 예탁을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금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억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나중에 예금자 보호를 해주니까 큰 걱정 없이 예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과세입니다. 달러를 사고 팔 때도 비과세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화 매매와
주가는 대체로 반대로 움직인 거니까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우상향합니다. 근데 환율은 항상 변하죠. 환율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때 한국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 오면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반대로 한국 경제가 좋고 주가가 좋을 때는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가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달러 매입으로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주식 가격이 변동성이 그때 달러를 팔고 주식을 매입하든지 반대 거래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화로요, 외화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화 예금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3.8% 예금 금리로 원화보다가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외화 예금은요, 환테크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굳이 외화라는 것은요, 외화 예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 채권을 사도 되고 외화 ETF를 사도 되고 외화 자산을 사도 됩니다. 외화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다가 환율 변동성이 클 때, 환율이 올라갔을 때 판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외화 예금도요, 기본적으로 1억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화 RP도 있고요, 외화 ETF도 있고 외화 자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귀중한 퇴직금이나 목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수익이 높으면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하죠. 그러니까 주식의 리딩방, 카톡방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건을 샀다고 카드 결제 대금 날아왔다. 내가 카드를 만들지 않았는데 카드 배송이 왔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와, 이렇게 해서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연락하고 전화하는 순간 쉽게 말하면 피싱 당하는 거죠. 낚이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돈을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적인 돈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돈 거래를 했다가 돈 잃고 친구 잃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노후 자산은요,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 안전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자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예금보다가 일부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주를 하고 과속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안전벨트를 안 차면은 위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투자, 잦은 매매, 성급한 결정, 다른 사람의 말을 의존하고 투자하면은 대체로 위험한 투자가 됩니다. 안전한 투자는요, 자산의 서식지가 우량한 곳에, 기업이 실적이 좋은 것에, 그리고 배당 중심의 안전한 투자, 최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요,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어떻게 또 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인격처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결국은 돈을 잘 사용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의 중에서 사후의 돈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사후에 상속 증여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사전에 상속 증여를 예방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요, 은행에 그 은퇴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니어의 돈 관리에 대해서 함께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